드라마 속 캐릭터는 단지 작가가 만들어낸 가짜 인물일 뿐이지만 현실에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는 대중의 미움을 한몸에 받기도 하고 착한 역할을 맡으면 그 이미지에 갇혀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고귀하고 우아한 척하며 모두의 찬사를 받는 그 배우, 그런데 실상은 그 인성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소름 돋는 반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4위는 바로 여배우 이효원입니다. 나이가 40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그녀. 하지만 그동안의 이미지 뒤에는 의외로 많은 논란이 숨어 있습니다. 이효원의 데뷔 전 그녀는 고등학교 방송반 활동을 하던 중 특별한 기대 없이 참가한 연예인 캐스팅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피가로 잡지의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주어진 기회로 연예계에 팔을 들였던 거죠. 그 후 영화 남자의 향기를 통해 연기자로서 정식 데뷔하게 되지만 이때부터 단아한 이미지가 점점 더 강조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CF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던 그녀는 23세라는 나이에 결혼 소식을 전하며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때는 사실 한창 활동을 해야 할 시기였지만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 너무 이례적이었죠.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이효원. 그러나 결혼 전 SBS 사극 대망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24세 6살 연상의 박진우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박진우는 전 프로골퍼 출신의 사업가로 지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력가로서 유명하죠. 두 사람은 배우 조여정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열애를 이어가고 결혼에 골인했는데 결혼 후 12월 첫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원정 출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효원의 소속사는 남편이 샌디에이고 대학에 재학 중이라 같이 가게 됐다며 출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배우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시선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이제는 만인의 연인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부녀가 된 이효원에게 그런 수식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죠. 이효원 역시 한창 인기 끌던 20대 초반이었기에 경력을 더 쌓으라는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만 자신의 선택을 강력히 밀어붙였네요. 실제로 2년 동안 일절 작품 활동 없이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결혼 직후부터 연기자를 은퇴하리라는 루머가 사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연예인이라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시아버지의 반대가 있었다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둘째 출산 후 공백기 때는 꼭 방송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위약금을 물어줄 테니 연예인 활동을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앞서 첫째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며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사실상 공백기에 접어든 그녀였기에 별다른 해명은 없었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이혼을 데려간 도둑놈이 엑스력까지 행사한다며 남편 박진우에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2년의 공백기를 마친 이효원은 패션 70S, 광식이, 동생 광태로 성공적인 복귀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주연으로서 존재감은 물론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그녀가 맡은 여대생 역할은 결혼에 출산까지 한 여배우가 좀처럼 맡기 힘든 배역이었죠. 이후 끊임없는 연기 활동을 펼친 그녀는 시청률 40%를 돌파한 역대급 사극 선덕여왕에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서 입지를 탄탄히 했는데요. 당시 한간에 들리던 소문으로 남편 박진우가 촬영 중 수시로 전화해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직접 촬영장까지 찾아와 잊혀진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효원과 그녀의 남편 박진우 사이에서 벌어진 소문은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박진우는 촬영 중에도 자주 전화를 걸어 이효원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촬영장까지 찾아와 의처증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어 결국 이효원 부부의 이혼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정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조용히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것은 박진우의 의처증은 이효원의 평소 행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효원은 함께 연기하는 상대 배우마다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습성이 있었고 그 정도가 송혜교와 비교될 정도로 심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진우는 그녀에게 깊은 사랑을 바쳤지만 이효원은 그런 사랑에 대한 응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이효원과 박진우는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진우가 아내의 만행을 묵인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편의 의처증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효원은 평소 고상하고 선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로 선한 역할을 맡아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2016년 드라마 불야성에서 악역을 맡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이미지는 깔끔하고 완벽한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인성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효원은 약속된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그때 취재진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던진 질문에 냅다 샤우팅을 내지르며 반응한 것이죠. 차가 많이 막혔냐는 질문에 이효원은 매니저에게 내가 대신 말해봐 라고 소리쳤고 인터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효원이 자리를 뜨자 그녀의 매니저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지각한 것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용감한 기자들 90화에서 소개돼 충격을 준 스캔들이었죠. 내 이웃은 바람난 톱스타란 주제의 주인공이 바로 이효원이라는 소문입니다. 당시 한 연예부 기자가 순수한 이미지의 여배우 어가 인기 절정이던 때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며 많은 남성 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결혼 후 어양이 맞고 산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의처증이 심해 작품을 할 때마다 바람 피우는 걸 의심했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어양이 몇 가지 맞고 산다고 알려졌던 탓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나이며 스펙까지 당시 모든 정황이 배우 이효원을 가리켰고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이 의심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내 이효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직접 나섰는데 집 근처 차 안에서 외간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아내의 모습을 포착했답니다. 아내의 바람이 심증에서 확신으로 굳어진 사건이었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던 남편은 내연남의 차량을 기억한 뒤 한보 후퇴했고 이후 이효원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조금 일찍 한 어느 날 집 앞에 내연남의 차량이 떡하니 주차돼 있었고 이에 눈알이 뒤집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남편이 차를 때려 부쉈다죠. 그의 무차별 공격에 차는 만신창이가 돼 폐차 직전까지 갔답니다. 차량을 박살내고 씩씩거리며 집안을 살폈지만 아내 이효원과 내연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미녀 배우로 알려진 한 여배우의 전화였다는데요. 남편에게 쌍욕을 시전하더니 내가 뭔데 내 차를 부수냐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내 연남 것인 줄 알고 때려 부순 차량이 알고 보니 이효원 부부와 같은 빌라에 살던 또 다른 여배우의 차량이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이효원의 남편은 여배우에게 찾아가 거듭 사죄했고 부서진 차량에 대한 보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연예계에서 한 성과라는 여배우로 이름 날린 사람이었죠. 이효원의 남편이 내 차를 부순 사이코라고 연예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인데요. 그러다 우연히 이효원 남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됐고 이효원에게 찾아가 네가 행실을 똑바로 안 해서 내 차만 피해봤다고 핍박을 줬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내연남의 정체가 까발려지면서 한 번 더 충격을 줬습니다. 상대는 바로 엄정화의 동생 엄태용으로 선덕여왕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은 주로 이효원의 동네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당시 여러 주민이 두 사람의 스킨십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꼬리가 길어지자 결국 남편까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효원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수집했던 거죠. 불륜 당시 엄태웅은 한참 어린 나이였지만 결국 도킹 매매로 강제 은퇴하면서 그때의 부끄러운 과거, 물불 안 가리고 불륜까지 저지른 이효원과의 관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효원은 특히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이는 그녀의 홍보 의지 부족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인터뷰나 방송 출연을 통해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효원은 자신의 출연작의 언론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려 대중과 언론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던 언론은 이 행동에 분노하며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던 인터뷰 도중 그녀는 갑자기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생활 관련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홍보를 위한 인터뷰 자리에서 영화의 얼굴이 되어야 할 그녀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점에서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딸과 함께 찍은 사진, 돌잔치 사진, 가족 사진 등이 유출되자 삭제 요청을 하며 가족을 철저히 숨기려 했던 그녀의 행동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혼 사실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거 불건전했던 도킹 습성은 아마도 강제로 참아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연예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불건전한 도킹력과 철저히 무책임한 태도를 참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3위는 배우 이다희입니다. 이다희는 업계에서 성공적인 인물로 자주 언급되며 그녀의 스타로서의 진입은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다희와 매니지먼트 구의 구본권 대표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측근은 이들의 교제가 약 1년 정도 이어졌으며 구본권 대표가 이다희를 성공적인 배우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본권 대표는 오랜 무명 생활을 겪던 이다희를 발굴하고 키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그는 2012년 4월 독립하여 신생기획사 매니지먼트 구를 설립하고 당시 이다희를 포함해 여러 배우들이 그곳에 소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다희는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에 출연하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여배우가 소속사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다희의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았습니다. 대중의 평가가 그녀의 실력보다 이러한 관계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다희의 과거 공개 열애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과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당시 오종혁은 인기 아이돌이었고 2003년 클릭비 콘서트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다희를 지목하자 팬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팬덤의 절반 이상이 떠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다희가 팬카페에 올린 글이 논란을 부채질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팬들이 격분해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그녀는 연예계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구본권이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그녀를 재기시켰습니다. 이다희의 사례는 또래와의 연애보다는 소속사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성공을 이룬 배우들이 많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화려한 외모와 재능을 가진 배우들조차 돈과 권력 앞에서는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이다희는 연예계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배우로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성공에는 여전히 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연기력에 응원을 보내면서도 그녀를 둘러싼 관계와 선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위는 서갑숙입니다. 서갑숙은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의 10일 관계를 즐기며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그로 인해 연예계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단순히 연애담을 넘어서 그녀의 사생활을 거침없이 고백한 작품이었습니다. 책에서 드러난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그중 불륜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소프트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불륜의 상대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한 남자와 동성 친구와의 동시다발적인 9시간 동안의 관계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140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로 인해 서갑숙은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으며 대중의 비난과 질시를 온전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배우 노영국과의 이혼이 맞물리며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혼 시점과 책 출간이 겹친 점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갑숙은 8년 후 당시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책 출간이 용기 있는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무모한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갑숙은 1988년 배우 노영국과 결혼했지만 1997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보다는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서갑숙은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노영국은 2006년 동갑내기 의상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2023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영국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서갑숙의 자서전 출간 이후 심리적 고통이 심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서갑숙은 새로운 남자친구 없이 지내고 있으며 과거 성적 고백서에서 언급된 M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했으며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방송국에서 퇴출된 이후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방송계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방송에서 사라진 뒤 서갑숙은 성인 방송국과 영화사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으나 드라마 출연 기회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열어 음식점 주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비난과 질시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서갑숙은 두 딸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으나 세상과의 싸움이 버거워 어린 딸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딸 노희정은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2위는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들인 옥소리는 빠르게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그녀의 불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옥소리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인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함께 호텔에서 불륜 현장에 적발되었고 추가적으로 이탈리아인 셰프와의 불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는 결정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만을 인정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중 옥소리는 11년 동안 딱 10번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지만 박철은 1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술집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강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불륜은 단지 10번이라는 주장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 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지만 동거남인 셰프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옥소리는 대만으로 이주하여 조용히 지냈고 2014년 한국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재혼 남편의 간통 사건으로 복귀는 무산되었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에서 재혼한 남편과 조용히 살던 옥소리는 2017년에 그와의 이혼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2014년 한국 복귀를 시도할 당시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으며 재혼 남편은 대만에서 다른 싱글맘 여성과 재혼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재혼 남편은 옥소리와의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양육권 재판에서 옥소리는 패소의 자녀는 그가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옥소리는 일반인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실수로 갑자기 TV에서 사라진 연예인 탑4를 소개합니다. 4위는 서아준입니다. 서아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데뷔한 후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사정으로 중간에 투입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대사로 주목을 받으며 주연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서아준은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연극 배우 시절의 무명 시절을 보상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글의 법칙 등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남자 배우로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서아준은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출된 사진이었는데 그 남성이 서아준과 매우 닮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아준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와 10일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 사이 추가로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언급되었으나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배우들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준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이 과거의 사건이 언급됐는데 서아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한다.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나고 증오심이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말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조금씩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3위는 배우 조형기입니다. 조형기는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자주 등장한 그는 MBC의 장수 프로그램인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종영한 이후 그는 TV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이후 방송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인 동네형 TV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구독자가 몇백 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1900명 정도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전부터는 영상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V 출연도 전혀 없으며 사실상 방송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형기의 이름에 따라붙는 킬러조라는 별명은 그가 1993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었고 사고 후 피해자를 풀숲에 유기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큰 충격을 안겼고 조형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이 감형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늘어난 뒤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즉각적인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과거가 알려졌고 결국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킬러조라는 별명은 그와 함께 지금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 창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여겨지며 그의 과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중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위는 아이비입니다. 2005년에 등장한 가수 아이비는 섹시한 무대 이미지와 모범적인 일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엄격한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여자의 몸은 신성한 존재라는 발언을 통해 청순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이비가 자신과 사귀던 시절 가수 휘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복수심에서 협박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휘성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아이비가 휘성에게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아이비는 그동안 쌓아온 모범적인 이미지를 크게 잃었고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유출된 동영상은 없었고 협박 사건도 진정되었지만 아이비는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재기하며 서서히 이미지를 회복해갔습니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의 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위는 이영아입니다. 이영아는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통해 TV에 데뷔하고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고 이영아는 그와 함께 주목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연관 검색어 똥꼴레라는 단어가 그녀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단어의 시작은 2006년에 발생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논란입니다. 한 사용자가 남자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영아를 좋아하죠? 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에 똥꼴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영아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영아의 학력, 과거, 친구에 관한 험담 등을 다룬 댓글들이 올라왔고 이 글의 글쓴이가 이영아 본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사를 통해 똥꼴레 아이디가 이영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이를 자작극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이디를 바꾸었지만 이미 이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소속사는 이영아와 관련된 똥꼴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영아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그녀는 제빵왕 김탁구 이후에도 활동을 했으나 2018년 이후로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아는 충분히 주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얻게 되었고 앞으로는 진정한 연기력으로 다시 기회를 얻기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